자,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 중간고사 이전 과목에 대해서 이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는 브랜드 연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연상의 개념과 중요성을 이해를 하고 브랜드 연상의 정의나 전략적인 가치, 연상의 종류, 그다음에 영향 요인, 그다음에 브랜드 연상과 가치와 연결, 그다음에 브랜드 네임, 뭐 심볼, 슬로건 이런 것들과 연상의 관계, 그다음에 브랜드 네임, 브랜드 짓다라는 그 교재에서 브랜드 네임을 하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도 실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브랜드 연상이라는 건 뭐냐? 지난 시간에도 잠시 설명을 드렸죠. 기업이나 그 생산자는 브랜드를 구축을 하고 소비자는 그 브랜드를 연상을 함으로 인해서 물건을 구매를 할 수 있고 차별화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브랜드 연상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소비자의 마음속에 상기시켜주는 어떤 이미지를 이거는 뭐라 그럴까 수시로 뭐 바꿔질 수도 있고 고정되어질 수도 있죠. 특정 제품에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나 상징이 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상은 실존하지만 그 실존하는 연상의 강도와 수준은 다각각 다르다는 거죠. 즉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승용차를 가족과 이렇게 타고 가요. 그러면 차창 밖을 보면 지금의 계절은 뭡니까? 가을, 뭐 초겨울이 되나요? 가을이에요. 그러면 차창 밖에 단풍이 보입니다. 그러면 단풍을 보면 젊은 사람들은 단풍 참 이쁘다.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저 단풍이 떨어지면은 슬픔이 보여서 어떤 생명이 다하는 것처럼 뭐 그런 느낌을 또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특정 제품에 대해서 떠오르는 이미지나 상징은 수준에 따라서 실존의 그 이렇게 뭐 강도와 수준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도 있겠죠. 낙엽이 떨어지면 가을이구나. 가을이 되면 곧 겨울이 오고 날이 춥겠구나. 뭐 이런 어떤 공통적인 사실은 있다는 거죠. 그 공통적인 사실 위에 다른 여러 가지 이미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소비자의 마음속에 상기시켜주는 이미지. 그래서 그 제품을 만드는 생산자들은 소비자들의 마음은 이렇게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차창 밖을 바라보는 그런 풍경과 비슷한 마음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 핵심 이미지, 그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우수하게 정말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만 내 제품과 서비스가 그 소비자에게 선택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브랜드가 좋은 긍정적인 이미지로 연상이 되면 그런 이미지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런 연상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거죠. 자, 소비자의 마음속에 각기 다른 모습으로 포지셔닝이 된다 그랬어요. 포지셔닝이라는 것은 각각의 느낌이나 인식이야. 그러면 그 느낌이나 인식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인식이나 그 모습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랜드 확장에 기반을 제공하는 건데 이런 다양한 브랜드의 다양한 브랜드의 이미지는 각각의 많은 영상들이 집합이 돼서 하나의 이미지로 형성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좀 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자, 내가 버스를 타고 가면서 차창밖을 보면 다양한 가을 풍경들이 보여요. 그중에 가을의 풍경들이 보이는데 그중에 핵심적으로 느끼는 건 뭐야?
아, 이제는 때가 가을이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의 어떤 핵심 이미지를 표현을 느낌을 갖듯이 그런 것들을 연상을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제품과 관련해서는 구매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아, 저 제품은 1등 제품이다. 성능도 좋고 가격도 좋고 정말 우리 집에 꼭 필요한 거야. 그렇다면 당연히 이 구매 행위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브랜드 연상의 연결 및 강도의 정도가 그 정도가 바로 뭐에 결정을 진다? 선택에 결정을 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브랜드 연상이라는 건 뭐냐? 브랜드 연상에는 광고나 홍보, 소비자와 직원들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입소문과 평판, 제품의 가격이나 질, 그리고 제품의 유통 경로 이런 것들이 이제 마트인지 백화점인지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뭐가 된다? 브랜드 연상이 된다는 겁니다. 브랜드가 좀 복합적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 브랜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브랜드가 제3세계의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착취한다. 이런 소문이 있으면 또 이런 사실이 있으면 그 제품을 소비자들이 뭐라고 인식을 하냐면 노동을 착취하는 부도덕한 그런 회사구나.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그렇게 연상이 되면 결과적으로 그 제품에 대해서는 불매운동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일본이 우리 한국의 전자제품인 반도체 생산하는 그 중요 핵심 그 세 가지 소재에 대해서 갑자기 이 수출을 중단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일본 이미지가 아주 나쁘게 되었어요. 그 일본산 제품을 불매를 하자. 그래서 노자펜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뭐 기업 오너들이 또 악질 부도덕한 이런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그 제품 그 회사 거를 불매를 하자 이런 그 경우들도 많이 생겼고요. 근데 이와 같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면 어떻게 한다? 제품에 불매 운동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고 또 이와 반대로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브랜드 연상을 심어주는 경우에는 시장에서 그 브랜드는 기업에 기업주도 좋고 제품도 잘 만들고 여러 가지 이렇게 되면 경쟁 우위를 선점을 해서 기업의 이익의 증가와 직접적으로 연계가 된다는 거죠. 또 새로운 상품을 만들게 되면 새로운 상품을 론칭하게 되면 제품 라인을 확장할 때마다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연상을 잘 심어줘야 되겠죠. 자, 그럼 브랜드 연상에 어떤 이제 그 전략적인 가치가 있어요. 전략적인 가치. 자, 브랜드 이름의 기본 가치는 뭐냐면 소비자들에게 브랜드가 가지는 그런 연상들의 집합으로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브랜드 이름이 갖는 기본적인 가치는 뭐냐면 정보 처리 및 검색을 용이하게 해요. 여러분들 지금은 대부분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뭔가를 검색하려면 검색어가 있어야 돼요. 그 검색어가 바로 뭐가 되냐면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처리와 검색이 용이하게 해주는 것이죠. 브랜드가 연상이 되어야만 그 브랜드가 뭐뭐 했었지 머릿속에 빙빙 돌아 생각이 안 나. 그러면 검색이 안 되는 거죠. 그 제품은 구매도 안 되는 거, 선택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차별화가 되고 그래서 내가 그 제품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구매를 하는 거고 또 내가 구매를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느낌, 좋은 감정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또 브랜드가 확장이 되거나 다른 브랜드와 제휴를 할 수 있는 근거 제공도 된다는 겁니다. 브랜드가 연상이 되어야만. 그러면 이런 브랜드 전략적인 가치 5개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랜드가 연상이 되면 정보 처리나 검색이 용이하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일반 사회나 이런 어떤 보편적인 분야에서 보면 어떤 실정에 대하여 알고 있는 지식 또는 사실적인 내용을 뭐라 한다? 정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창업학 분야에서는
뭔가를 창업을 하려면 그 회사나 제품에 관련된 지식이나 내용이나 의미 등을 뭐라고 그래요? 정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알고 있어야 그 브랜드와 연상이 되어야 어떻게 한다? 검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검색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검색어를 알아야 그 입력을 하고 클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즉 어떻게 차별화가 되냐? 기능적으로, 상징적으로, 경험적으로 차별화가 된다. 즉 제품의 특성이나 새로운 기술 개발로 인해서 컨셉과 디자인을 새롭게 제안을 하는 것이 바로 가격과 성능의 차별화를 이루는 요인이 되는 거고요. 또 우리 제품이 1등 제품이다. 그러면 그런 어떤 상징성도 있고요. 어떤 스타를 활용하거나 고급 이미지로서 작용도 하는 거죠. 또 경험적인 차별화라는 것은 뭐 그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고 한 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행하는 게 낫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즉 내가 한번 해봐야 되는 거야. 내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야. 해봐 저 누구야 그 현대 현대의 정 현대 회장 이름이 뭡니까? 음? 갑자기 또 생각해. 현대 회장님이 사용하시던 용어 뭐 이봐 해봤어? 이런 용어 이봐 해봤어? 이게 바로 뭐냐면 경험이거든요. 경험을 해봤느냐 이거예요. 경험처럼 좋은 거는 없는 거죠. 내가 경험을 해봤더니 이렇더라. 바로 그런 것들이 뭐냐? 차별화되는 연상이라는 거죠. 다음은 이제 이 브랜드가 연상이 되면 구매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브랜드가 연상이 되면 그 브랜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브랜드 연상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브랜드로 연상이 되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정적인 영향이 되면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면 사지를 구매를 안 하겠죠. 긍정적으로 연상이 되었을 때 그 제품의 중요한 속성을 숙지를 하고 화이트 치약은 뭐다? 이를 깨끗이 뭐 해준다. 그다음에 또 소비자가 얻는 혜택을 위해 또 청운차, 한방치약, 이 치약을 쓰므로 인해서 내 몸이 뭐 좀 좋아진다. 어떤 혜택이 있다. 어떤 속성이 있다. 그다음에 브랜드에 대한 신뢰. 응? 저 브랜드는 참 좋다. 그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 브랜드와 연상되는 연예인을 쓰죠. 그래서 브랜드의 어떤 미적인 거를 강조할 때는 뭐 꼭 남녀 차별이나 뭐 이런 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아름다운 여성을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브랜드의 강력함을 나타낼 때는 강인한 남자를 뭐 이렇게 또 모델을 쓰고 그런 연예인을 쓰고 그 연예인도 아무나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재미있고 즐겁고 유익한 이런 제품일 때는 또 그런 연예인을 쓰고 또 필요할 때는 회사 대표가 직접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홍보도 하죠. 대표적으로 남자한테 참 좋은데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네. 뭐 이렇게 선전하는 어떤 그 회사 대표 보았죠. 그 회사 대표가 직접 참 남자한테 참 좋다. 나도 남자다. 그런데 참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했을 때 남자들은 저게 뭘 표현하는구나 하는 걸 이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연상이 긍정적인 태도와 느낌을 갖도록 해주고요. 즉 자동차를 가졌을 때, 이 자동차가 모험을 하기 위해 좋은 차냐, 아니면 안정감이 있는 차냐. 즉 모험심이라는 거는 뭐 F1 그 경주용, 나 이 자동차는 경주용을 위해서 이 자동차를 살 거야. 그러면 그런 종류의 자동차를 사야 되겠죠. 또 그런 경주를 하기 위하여 튼튼한 차. 나는 그런 게 필요 없고 안정감이 있어야 돼. 음? 그리고 자동차는 뭐 성공한 사람이 타는 차는 뭐 좋은 차다 이게 아니고 자동차는 이제 필수품인 거야. 필수품. 가까운 거리 갈 때는 뭐 경차도 타고 먼 거리 갈 때는 뭐 어떤 차를 타고 이 자동차는 필수품인 거지. 이 자동차가 자체가
뭐 어떤 성취감을 나타내는 개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건 아니다. 근데 아직도 한국인들은 한국 사회에서는 큰 차 타고 좋은 차 타면 뭐 신분이 좋은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다음에 먹거리, 이게 정식 먹거리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는 그런 때에 맞춰 먹는 거냐, 아니면 간식으로 먹는 먹거리냐. 그다음에 우리 청운대를 입시를 이렇게 이제 청운대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실력을 쌓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냐, 학력을 쌓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냐, 아니면 뭐 성인학습을 위해서 들어오는 거냐, 뭐냐, 이럴 때 긍정적인 태도와 어떤 느낌, 감정을 만들어주는 요소가 뭐다? 브랜드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확장이나 브랜드 제휴를 위한 근거가 된다는 것은 새로운 상품을 만듭니다. 새로운 상품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뭐 소나타나 뭐 아반떼나 뭐 또 에쿠스나 이런 차종을 만들 때 그 브랜드 그 에쿠스, 뭐 소나타, 그다음에 뭐 제네시스, 이 브랜드가 괜찮아 그러면 그 브랜드에 이어서 뭐 NF 소나타, 뭐 EF 소나타, 뭐 2021년형 소나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확장을 시킨다는 거고, 그다음에 뭐 현대라는 제품이 좋으면 뭐 현대라는 그 회사와 이렇게 제휴를 하기도 쉽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한 의사 결정하기에도 쉽다는 거죠. 이와 같이 브랜드 연상이 긍정적으로 된다면 정보 처리나 검색에 용이하고 차별화도 할 수 있고 또 구매도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긍정적인 태도와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브랜드 확장이나 브랜드 제휴를 위한 근거를 제공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브랜드 연상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느냐? 브랜드 연상의 종류는 단순히 그 제품 하나, 제품 한 종류, 그 제품 한 종류에 대해서 브랜드가 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제품군, 그러니까 하나의 제품에 대해서는 그 제품 자체의 어떤 대표성을 갖는 거죠. 그다음에 그 제품의 품질이나 그 제품의 어떤 가치 대비 가격, 여러분들 뭐 가성비나 가심비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제품의 사용 상황, 내가 낚시터에 갈 것이냐, 아니면 뭐 등산을 가는데 사용할 것이냐, 또 사용자, 남녀노소가 있는데 남자가 사용하는 거냐, 뭐 여자가 사용하는 거냐, 아니면 뭐 노인이 사용하는 거냐, 뭐 아기들이 사용하는 거냐. 이래서 뭐 예를 들어 남자가 사용하는 라면, 뭐 남자 라면 뭐 이렇게 만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브랜드가 연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그 제품과 관련된 연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제품군과 관련된 연상이라는 것은 이걸 이제 우산형 브랜드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삼성의 하우젠이라는 그 브랜드가 있어요. 그 삼성의 하우젠이라는 브랜드는 이게 이제 독일식 그 독일 단어에서 나온 한국식 표현인 영어식 표현인데 하우젠. 그래서 하우젠은 뭐 집 중심의 어떤 그런 용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어컨이나 드럼 세탁기를 지금 하우젠으로 쓰고 있어요. 하우젠 에어컨, 하우젠 드럼 세탁기. 그래서 이 집에 고품격 인테리어가 집안에서 사용되는 그런 제품이다라는 뜻으로 이런 하우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우산형 브랜드가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적인 그 연상을 받는 경우에는 좋은 디자인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중절모를 썼다. 그러면 뒷모습을 봤을 때 중절모를 쓰면 통상 누구를 연상을 합니까? 음, 그 중년 남성들을 연상을 하는 경우가 있죠. 왕왕 여성들도 이렇게 중절모를 쓰는 분들도 있고요. 뭐 있지만 대부분 중절모를 쓰면 중년 남성을 연상. 아기들한테 뭐 중절모를 씌워주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있듯이 또 뭐 롱 패딩 같은 걸 입으면 통상 젊은 애들이 많이 입으니까 뭐 청년들의 어떤 그런 연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브랜드 연상하는 종류는 제품에 관련된 브랜드를 연상할 수가 있고요. 제품군과 관련돼서 또 제품의 일적인 모양을 보고 브랜드를 연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럼 이제 브랜드 연상이 갖는 그 브랜드의 가치는 뭐냐? 잠시 전에 브랜드 연상에 대해서
차별화를 설명을 드렸죠. 차별화를 설명을 드릴 때 기능적 차별화와 상징적 차별화, 경험적 차별화 이렇게 브랜드 연상이 갖는 차별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브랜드 가치 중에서 마찬가지로 어떠한 그런 브랜드가 연상이 되면 이런 기능적인 가치나 상징적인 가치, 경험적 가치, 복합적인 가치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즉 기능적인 가치는 예를 들면 갤럭시 노트 하면 노트는 필기하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이구나. 이렇게 일정한 분야에서 역할과 작용을 바로 느낄 수 있다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상징적 가치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BTS 뭐 아미에 관련된 뭐 제품을 쓰고 있으면 쟤는 BTS 아미에 대해서 알고 있고 본인이 BTS 아미의 그 뭐 팬덤의 일원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요. 또 이 상징적 가치로서 집단 소속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거는 우리가 스포츠 경기에서 많이 보면 뭐가 나옵니까? 한국인들은 태극기를 갖고 나오고 일본인들은 일장기를 갖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극기를 선전하는 태극기를 가지고 막 흔들고 홍보하는 사람은 쟤들은 한국인이구나. 한국인 집단이구나. 그다음에 저쪽은 일본인이구나. 일본인 집단이구나. 일본인 속에 포함되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경험적 가치라는 거는 역할과 활동을 수행하는 사실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사실적인 느낌, 즉 낚시를 갔을 때, 뭐 등산을 갔을 때, 현장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느냐. 그래서 뭐 등산복을 입어보니까 내가 등산을 갈 때 어떠한 등산복을 입어보니까 그 등산복은 어떻게 한다? 뭐 땀 흡수가 잘 되고 뭐 통풍이 잘 되고 무엇이 어찌고찌고 해서 뭐 좋은 점이 있더라. 이런 경험적인 가치가 바로 브랜드 연상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브랜드 연상이 브랜드 가치화 되는 거는 이와 같이 기능적, 상징적, 경험적 가치, 즉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가치를 또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브랜드 연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연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브랜드 네이밍이겠죠. 즉 브랜드 이름. 브랜드 이름이 브랜드 연상을 하기에 가장 좋은 핵심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브랜드 네이밍 이름을 알면 바로 검색어에 입력을 할 수가 있고 정보를 쉽게 찾을 수가 있고 어디 가서 뭐 구매도 할 수 있고 뭐 홍보도 할 수 있고 마케팅 다 할 수 있는데 브랜드 네임을 부르면 그 등산할 때 통풍이 잘 되고 뭐 비가 오면 비가 잘 안 들어가고 뭐 이런 옷 그런 제품 있잖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제품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소비자에게 직접 알려주는 수단이 바로 뭐다? 브랜드 네이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의 특성을 표현하는 17차, 뭐 제품의 17가지의 어떤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품의 차별적인 가치를 전달하는 화이트 치약은 뭐 그 이를 뭐 하얗게 해주는 뭐 치약. 또 발음하기 쉽고 기억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뭐 삼성에서 뭐 별 3개 저는 별 3개 그랬었죠. 애플 해가지고 뭐 먹다 마른 뭐 사과 한입 베어 먹는 사과처럼 이렇게 발음하기도 쉽지만 뭐 기억하기도 용이해야 된다. 그래서 통상 그 두 글자나 뭐 세 글자들이 많죠 브랜드는. 그런데 뭐 파리 마케트처럼 이렇게 좀 긴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연상을 유발하게 해야 된다. 음, 음. 한국어를 중국어로 표현할 때, 또 중국어를 한국어로 표현할 때, 또 한국어를 일본어나 또 한국어를 뭐 영어로 표현할 때 보면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브랜드 네이밍을 할 때는 최소한 5개국 이상 아니면 더 많은 나라의 그 언어들을 종합을 해봐서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되는 브랜드 네이밍은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상표 등록이 가능해야 되고 마케팅의 핵심이 브랜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케팅의 핵심이 브랜드니까 마케팅과 연관된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브랜드 연상에서 그러면 이제 브랜드를 연상할 수 있는 거는 뭐다?
브랜드 심벌이나 브랜드 로고나 뭐 이런 것들인데 심벌이나 로고는 뭐 그림이나 기호 뭐 이런 것들이 다 심벌 로고로 들어갈 수 있겠죠. 우리 청운대학교 심벌을 하나 이렇게 보여봤는데 저런 심벌이나 로고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인지도를 향상을 시키고 구매 시점에 소비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제품의 가치를 쉽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다? 브랜드 심벌이나 로고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슬로건은 뭐냐? 브랜드 슬로건은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짧은 문장이 되겠죠. 그 하나의 문장, 짧고 간결한 문장. 뭐 LG는 Life is good 이렇게 해서 가장 짧은 문장이 이제 브랜드의 슬로건인데, 그러면 우리 사회서비스대학의 슬로건은 뭐라고 할까? 성인학습대학, 평생학습대학. 그래서 사회서비스대학은 일반 대학과는 뭐 성인들이 다니는 대학이야? 평생학습대학이야? 일반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청년들이 다니는 대학이 아니고 뭔가 좀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슬로건을 하나 만드는 것도 괜찮고. 그렇다면 우리 창업경영학과는 어떻게 슬로건을 만들까요? 음? 음. 우리 창업경영학과의 심벌이나 뭐 로고나 뭐 이런 슬로건 이런 것도 하나 만들어서 사용한다면 우리 창업경영학과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창업경영학과를 선택하는 그런 희망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창업경영학과의 어떤 그 가치를 또 쉽게 인식을 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브랜드 패키지화 시켜서 연상을 시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브랜드 연상이 갖는 여러 가지 이 가치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10분간 휴식한 후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브랜드 네이밍에 대해서 몇 가지 실습한 사례를 가지고 다음 수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